안녕하십니까, 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오늘 드디어 조화진 동자 10번째 시간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조화진 동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힘은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유도가 되어질 수 있죠, 보존력인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모든 포텐셜 에너지에서 변이가 평형점하고 매우 가까울 때, 즉 평형점에서부터 별로 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체가 진동을 하게 될 때, 또는 질량힘이 진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물체가 받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조화진 동자하고 똑같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평형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진동을 한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에 대해서는 이 조화진 동자 이 해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왜 조화진 동자를 막 이렇게 막 많이 하는고 그랬는데, 나중에 배워보니까 이제 아하, 이래서 조화진 동자가 가장 모든 포텐셜의 기본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양자 조화진 동자를 지금 10번째 시간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거의 한번 힘껏 한번 해봅시다. 자, 양자 조화진 동자, 즉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인 조화진 동자 같은 경우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현재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진다. 즉 2분의 1 kx의 제곱, 여기서 k라는 것은 m 오메가 제곱이죠. 스프링 상수 k라는 것은 m 오메가 제곱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오메가라는 것은 그 질량 m인 물체의 각 주파수, 앵귤러 프리퀀시죠, 오메가. 그래요,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조화진 동자, 즉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포텐셜을 받고 있는 물체의 에너지 E하고 또 그 물체에 대한 파동함수 psi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잘 풀어서 에너지 E하고 psi만 구해내면은 일단 양자역학적으로 저희가 구해낼 가장 기본적인 두 양은 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풀기를 위해서 알파라는 것을 h바 오메가분의 2e로 놓고, 또 y라는 것을 루트 h바분의 m 오메가 x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곧바로 이 y라는 것은 x와 곧바로 비례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두 식들을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앞 시간부터 쭉 해왔던 것을 약간 서베이 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조화진 동자에서 파동함수 psi를 규격화시키고 그 psi 제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곳에다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은 이미 이 조화진 동자 1단계, 2단계, 3단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psi라는 것을 구하고 또 알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속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때의 psi는 이제 y의 함수로 이제 구해내게 되겠지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y가 1보다 매우 큰 영역, 즉 평형점으로부터 매우 먼 그 영역에서는 이 일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알파가 상수로서 무시 가능해가지고 dy 제곱분의 d 제곱 psi 마이너스 y의 제곱 psi는 제로, 이렇게 이 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식 같은 경우 이 psi가 1보다 매우 큰 경우, 지금 이 경우를 다루고 있죠. 이 경우에
파동함수가 대충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물결 표시 있죠.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참고로 이것은 푸사이가 대충 이러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이 물결 표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퀄가 되어지겠죠. 그래요. 그런데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 상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미분 방정식의 해, 달리 말하면 선형대수로 말하면 기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해의 알짜배기만 딱 적어놓고 이렇게 물결 표시로도 많이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1보다 매우 큰 곳에서 해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곳에서 해, 즉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다 포함한 그러한 곳의 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주냐면은 먼 곳에다가의 해 곱하기 h의 y라는 다항식 형태로 이 푸사이를 정의해 가지고 이 삼식을 원래 여기 일식에다 대입해 가지고 hy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삼식을 일식에다 대입했을 때 h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했지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냐면 헤르미트 미분 방정식이죠. 헤르미트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구해져 있었어요. 그 답이. 그래서 헤르미트 이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h라는 것을 우리가 aj, y의 j제곱으로 급수전개를 했지요. 급수전개를 해가지고 이 오식을 사식에다 딱 대입했을 때 이 급수전개를 할 때에 전개계수 a, j 그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나타내지거든요.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것도 익히 했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쯤은 이제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모든 전개 계수에 의해서 이 헤르미트 다항식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즉 헤르미트 다항식 이것은 몇 급수로 쭉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 몇 급수 성질을 그대로 결정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전개 계수 AJ잖아요. 그런데 그 AJ가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J라는 것은 1, 2, 3, 4 그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넣어준 값들이죠. 여기서 전개해주는 첨자니까요. 서메이션. 그러면은 이 식에서 A의 J 플러스 2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은 이 J라는 것은 1, 2, 3, 4에서 계속 넣어준 거니까 의미가 없고 단지 이 A의 J 플러스 2를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이 알파에 의해서 A의 J 플러스 2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원래 식을 쭉 봤더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수인데 에너지 E 있죠. 여기에서 에너지 E에 따라서 이 A의 J 플러스 2가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즉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파동함수 psi가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식에서 알파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에너지 E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A의 J 플러스 E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A의 J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헤르미트 이 급수가 오직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급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psi X가 발산하지 않을 조건 두 가지, 이건 제가 전 시간들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잘 보세요. 여기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psi X가 발산하지 않을 조건, 지금 현재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 좌표교는 무엇이냐면 X 좌표계죠. 즉 psi를 X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psi x가 발산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일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 x와 y는 직접적인 비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psi y가 발산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인가?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발산하지 않을 조건 두 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A0가 제로이면서, 여기서 A0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0번째 전기계수가 되어지죠. A0가 제로이면서 J는 이코르 N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N에서 AN은 0이 아니고 A의 N 플러스 2는 0이 되어지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거나, 또는 A1은 제로이면서 J는 이코르 N에서 A의 N이 0이 아니고 A의 N 플러스 2가 0이 되어지는 그러한 조건을 갖든지, 즉 이 조건을 갖든지 이 조건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가질 경우에만 psi가 x는 이코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질 때 발산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때 A0가 이코르 제로인 그러한 경우 이 파동함수 해를 우리가 홀수해라고 해요. 즉 odd solution, ODD. 그 다음에 A1 이코르 제로이면서 J는 이코르 N에서 N이 0이 아니고 A의 N 플러스 2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해를 짝수해, 즉 even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이것들에 대한 것은 앞 시간들에 다 했지만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 목적은 파동함수 psi x를 직교 규격화 시키자. 직교 규격화 시킬 적에 직교 규격화 상수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번 시간 목적이고, 그렇게 파동함수를 직교 규격화 시켜 놓았을 때 파동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바로 앞 시간, 즉 좋아진 동작 9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직교성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스퀘어 hn의 y, hn의 y, 이것은 2의 n제곱 루트 파이 n 팩토리얼에서 델타의 n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좋아진 동작 9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은 직교성의 결과이고, 이번에 할 것은 직교 규격화거든요. 즉 직교하면서도 규격화, 일로 되어지는 경우요.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경우를 직교 규격화라 걷거든요. 파동함수 psi 스타 nx 그리고 파동함수 psi nx의 dx, 이것을 전 공간에 걸쳐서 쫙 적분을 해 놓은 것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직교 규격화 조건입니다. 여기서 직교라는 말은 왜 들어갔느냐? 얘하고 같을 적에만 살아남고 다를 경우에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직교라는 말이 들어가고, 규격화란 말은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같은 것끼리 서로 적분을 해 놓았을 때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직교 규격화 조건이라고 합니다. 직교 규격화 조건을 확률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전 공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1이다 그 말이에요. 즉 전 공간을 다 파헤치면 입자는 반드시 확률 1로 존재해야 된다. 확률 1은 뭐예요? 100%죠. 항상 존재해야 되죠. 그러한 조건이죠. 그래가지고 이 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psi nx를 제가 다시 한번 적어 줬습니다. 이렇게 psi nx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psi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 그리고 h의 y 그렇게 했지요. 이제 y 대신에 이걸 집어 넣어줘야죠. 루트 h 바분지 m 오메가 x y 대신에 이것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psi가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에 있었던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psi nx는 y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은 금방 알 것이고, 제가 또 누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이 psi nx에다가는 우리가 이것만 그대로 놔둬도 답이 되지만 앞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줘도 그것이 해가 된다라고 누차례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 상수 같은 경우는 psi nx를 주로 직교 규격화 시키는 데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psi nx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타를 붙였기 때문에 n 스타 해주고, 나머지는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psi nx는 이것을 그대로 이 뒤에다가 적어줬을 따름이죠. 그리고 dx, 그리고 dx, 이 결과가 뭐이라고? 1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결과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계산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n 스타와 n이 곱해지면은 n의 절대치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식들을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y는 루트 h 바분지 m 오메가 x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dy는 루트 h 바분의 m 오메가 d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dx죠. 그래서 d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m 오메가 분의 h 바의 dy, 이것이 dx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치환된 상태로 놓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그렇게 되어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계산이 되어지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스퀘어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hn 해놓고 이것은 y, 또 이 뒤에 있는 거 hn 해놓고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dx는 뭐예요? 루트 m 오메가 분의 h 바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dx 대신에 루트 m 오메가 분의 h 바 해놓고 dy 그렇게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그대로 적어줬죠. 즉 루트 m 오메가 분의 h 바 이것을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절대치 n 제곱, 절대치 n 제곱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계산을 했던 결과죠.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 계산했던 결과죠. 이것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n이 똑같기 때문에 델타 n은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2의 n제곱 루트 파이 n 팩토리얼, 2의 n제곱 루트 파이 n 팩토리얼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1이 되어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부터 n을 구해낼 수가 있죠. n을 구해내면은 이 n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루트 해놓고 이것이 분모로 가지게 되죠. 그리고 얘도 그 역수로 고쳐 써주면은 분자로 가지게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직교 규격과 쌍수 n 같은 경우는 양수로 그냥 선택을 해줍니다. 양수로 선택을 해준 거에 더 편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h 바 m 오메가 x의 제곱 hn에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규격화된 슈레딩거 방정식의 psi nx를 구해낸 결과입니다. 규격화까지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psi nx는 구해냈는데 2의 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2의 n은 n 플러스 2분의 1의 h 바 오메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좋아진 동작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막 강조하면서 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러한 psi n의 x를 구해내었기 때문에 psi n의 x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과연
고전적인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좌진동자 파동함수 psi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좌진동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규격화시킨 psi nx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좀 전에 했지요. 그런데 이 루트 속에 이쪽도 루트 있고 이쪽도 루트 있으니까 좀 더 뻔있게 수식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h바 파이분의 m 오메가, h바 파이분의 m 오메가, 이것은 4분의 1제곱이 되어지겠지요. 왜냐하면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있으니까 4분의 1제곱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 2의 n제곱하고 n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루트 속에다 놔두고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psi nx를 이런 형태로 기억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간단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앞에 있는 것은 상수죠. 앞에 있는 것은 상수니까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상수,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이것들만 생각해서 대충적인 좌진동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우스 함수 형태죠. 가우스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우스 함수를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는 psi 제로에 대해서 그려 볼 것이고, 여기에다가는 psi 1, 여기에다가는 psi 2, 여기에다가는 psi 3에 대해서 한번 그려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가우스 함수 다 그려 놓고 그 다음에 hn의 상수 x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hn의 x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가 많이 했지요. 좌진동자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을 거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hn의 y라는 것은 그 공식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익히 했지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y를 루트 h 바분지 m 오메가 x 이렇게 두고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h0 y는 1, h1의 y는 2y, h2의 y는 4y 스퀘어 마이너스 2, h3의 y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h3y 같은 경우는 제로점을 지나고, 또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h0의 y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 즉 h0, 여기서 y라는 것은 이거예요. x를 넣으면 이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h0y, 지금 현재 이게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이것이 h0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요. h0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곱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빨간식으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psi 제로의 루트 h 바 분의 m 오메가 x,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것하고 서로 겹쳐지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psi 1 해서 이것을 그리면 어떻게 됐냐면은, 물론 가우스 함수는 빨갛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psi 1을 그리려면은 우리가 h1의 y를 알아야 되지요. 여기서 y라는 것은 루트 h 바분지 m 오메가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2y이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파란색이 직선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가우스 함수 빨간 것하고 이게 파란 것하고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쪽은 0 돼야 되겠죠. 0 곱하기 이것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는 둘 다가 0보다 크죠. 둘 다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한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빨리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가 어때?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들 한 가지 미리 알고 보셔야 될 것은 psi 제로 같은 경우는
이 함수, 즉 psi 제로 같은 경우는 x축하고 만나는 포인트 개수가 빵개예요. psi 1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는 포인트 개수가 몇 개? 1개예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psi 2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는 포인트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여기일 것 같죠?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psi 2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는 음수죠. 여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대충 음수 이렇게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대충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 점에서는 만나죠.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점 감소가 되어지죠. 여기에서는 점점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난 상태에서 점점 감소되어지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이면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충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양수이면서 여기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음수이면서 이렇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또 제로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psi 그래프를 그린 것이 지금 위의 그래프인데,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의 절대치의 제곱이죠. psi 제로 그래프를 그린 것이 위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절대치의 제곱, 이거 그래프는 여기에다가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전히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형태가. 그리고 psi 1 같은 경우는 얘를 절대치 씌워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여기는 얘가 제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림이 좀 뻔은 없어도.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 제곱하면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제곱하면은 역시 양수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만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내 가지고 또 제곱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여기서 좀 컸다가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또 얘를 또 제곱을 하면 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얘를 제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제로. 그래가지고 얘를 또 제곱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얘를 제곱으로 하면은 여전히 뭐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제로 되어졌다가 또 얘를 제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 psi를 제곱을 해 놓은 것도 그 n에 따라서 0점이 결정이 되어지죠. psi 3의 제곱을 하면은 이 0점이 몇 개? 3개가 나오고, 또 2를 제곱을 하면은 0점이 몇 개? 2개가 나오고, 1 제곱하면 0점이 몇 개? 1개 나오고, 제로를 제곱하면 0점이 몇 개? 빵개 나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동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지 않고 그림을 하나의 어떠한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 놓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합시다.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린 그림은 제가 대충 손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자세한 그림은 여러분들 그 교재를 참고를 하세요. 어떤 교재가 됐든지 간에 이 그림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저하고는 어때? 아하, 그림이 대충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고 있냐면은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X축, 그리고 이것이 지금 psi n의 X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조화진동자에 있어서 가장 낮은 에너지 n 이퀄 0일 때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분의 1 h 바 오메가죠. 즉 현재 이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제로 상태의 에너지인데,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분의 1 h 바 오메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즉 이러한 포텐셜, 지금 현재 이 포텐셜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 놓은 겁니다. 이러한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만약에 이 제로라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조화진동자라면 고전적이라면은, 즉 고전적인 조화진동자라면은 이 조화진동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영역만 고전적인 조화진동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죠. 즉 마이너스 x0부터 플러스 x0까지 고전적인 조화진동자는 에너지가 이 제로일 적에는 이 영역에서 밖에 못 왔다 갔다 하죠. 즉 이 영역에서만 마이너스 x0부터 플러스 x0 이 사이에서만 조화진동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스프링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조화진동자가 있다. 이래갖고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질량임이 물체가 있고, 그러면 이 물체가 뭐부터 뭐까지만 왔다 갔다 해? 마이너스 x0부터 플러스 x0 사이에서만 이게 어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은 이때 즉 n 이퀄 0일 때 에너지는 2분의 1 h 바 오메가인데 이때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여기서 했죠. 이렇게. 이때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파동함수를 에너지가 이 제로인 곳에다가 파동함수를 그려준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 n 이퀄 1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n 플러스 2분의 1 h 바 오메가이기 때문에 2분의 3 h 바 오메가죠.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 h 바 오메가이기 때문에 2분의 3 h 바 오메가는 대충 이쯤 되어지겠죠. 이것 같은 경우는 E1, 이것은 2분의 3 h 바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조화진동자 같은 경우는 어디와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를 x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1이 되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x1과 플러스 x1 이 사이를 이 조화진동자 질량임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E1일 때 그때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여기에다 그림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뭘 염두를 해 두셔야 되냐면은 이것을 제곱을 해버리면은 이제 얘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지죠. 제곱을 한 그림은 제가 안 그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psi만 그리고 있지 psi를 제곱시켜 놓은 것은 지금 제가 안 그리고 있어. 왜 그러냐면 psi를 제곱시킨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냥 psi 제곱시킨 것도 그려 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제곱을 시키면은 뭐 대충 한 요쯤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제곱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좀 되어지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경우에 질량 M의 물체는 이 x1 지점과 또 마이너스 x1 지점 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고전적으로는 x1 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죠. 여기 마이너스 x1부터 플러스 x1, 이 영역에서만 입자가 존재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파동함수를 계산해 보면은 이 x1 영역을 벗어난 이 영역, 또 마이너스 x1 영역을 벗어난 이 영역, 여기에서도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 유사하게 이 2에 대해서도 그 파동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려줄 수가 있고, 파동함수를 절대치 제곱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해줄 수가 있지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고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역보다는 약간 벗어나서도 존재할 확률이 제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1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에너지가 2분의 5 h바 오메가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에너지가 E2도 아니고 약 2분의 이것은 5 h바 오메가인데 이것은 2.5잖아요. 근데 2.51 h바 오메가일 때 파동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놈하고 닮을 뻔 하다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발산해 버리거든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로 발산해 버려요. 왜 그래요? 에너지가 2.51 h바 오메가가 되어지면은 파동함수가 절단이 돼요, 못 돼요? 절단이 못 되죠. 절단이 못된 파동함수를 끝까지 합치면은 발산해 본다라는 거 익히 공부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확하게 2분의 5 h바 오메가 또는 2분의 3 h바 오메가, 이러한 경우들에만 파동함수가 수렴이 되어져 가지고 무한대에서 제로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파동함수 자체가 0으로 수렴한 게 아니라 발산해 버립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너지가 아무런 에너지라도 파동함수가 수렴하게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만 파동함수가 수렴을 한다. 에너지 EN이 어떤 경우요? M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경우에만 파동함수가 수렴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게 발산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뭐 얘가 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잘 가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기,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기,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겠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자세히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정확하게 2분의 5 h바 오메가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발산을 해버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잘 아시고,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